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 중심적인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감을 찾게 되는데요. 일위에서 광주시가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광주시가 시민의 행복은 아주 소소한 보통의 하루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이른바 아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를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되게 멀게 느껴져요. 구청은 자주 가도 또 주민자치센터는 자주 가도 시청은 와보기가 힘들죠, 시민들이. 네. 왠지 시청사 가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네. 또 갈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광주시청사는 너무 멋집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시청사를 갔더니요. 정원도 멋있고 광장도 멋있고 시청 1층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우선은 시청 1층, 실내 1층을 개방했습니다. 네. 멋진 창가가 있는데 창가에 많은 적재물을 쌓아두고 예쁜 창을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가에 있는 적재물을 치우고 창 밖에 있는 멋진 정원, 장미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이 정원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명소가 되어 있어요. 네. 또 광주시청의 정원에는 넓은 잔디밭도 있지만은 또 장미공원도 있고 또 시청 1층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멋진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싼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 호주머니 털어서 결혼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로 이 멋진 시의 청사에 비가 오면 실내에서 네.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 정원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열었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막 속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멋진 추억의 결혼식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의 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네. 그런 취지로 시의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심야에도 우리 아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이 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 지정해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뭐 애들 둘 키우면서 경험했는데 심야에 밤에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응급실로 들쳐업고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린이들은 응급실에 가봤자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응급실은 아주 이중한 사람이거나 어디가 부러졌거나 외상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 병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광주에 심야에 어린이를 치료할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병원을 만들자. 네. 그래서 민간병원, 기독교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 병원을 밤에 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기독교 병원이 알다시피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광산구에도 하나 열자. 센트럴 병원을 협약을 맺어서 2호점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3년째 올해는 아이맘 병원하고 미래아동병원하고 연합해서 세 번째 어린이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기독교 병원 남구에, 2호점은 광산의 센트럴 병원에, 3호점은 북구에 네. 이렇게 열어서 세 개의 심야 어린이 심야 병원을 열어서 애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아프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너무너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네. 일단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그 아동 인구 수가 광주에선 2번째로 많은 자치구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구에 또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북구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한 해만 해서 2군데의 병원에서 4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갈 곳이 없었는데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입증이 됐군요. 자, 그리고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G패스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예.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세 어린이까지는 무료. 네. 그 다음에 18세까지는 반값,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64%,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할인,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는 30% 네. 또는 20% 할인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반값 대중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G패스라고 합니다. 네. 저도 누구나 그 G패스 카드를 만들면 12세까지는 무료, 18세까지는 반값,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중교통 할인 정책입니다. 네, 저도 대중교통은 상당히 잘 이용하는데 정말 할인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더니 호응이 아주 좋아서 또 역시나 이것도 확대 설치를 하신다고요. 네, 대각선 횡단보도는 우회전 안전도 있고 차량이 우회전으로 갈 때 일단 멈춤으로 해야 된다. 논란도 일어나고 사고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올해만 해서 25군데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27년까지 목표가 150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한꺼번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횡단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갔을 때 여러 번을 거쳐서 가야 할 길을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또 시간이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 전략이 있고 안전한 횡단보도, 안전한 횡단보도와 효율적이고 시간이 전략된 횡단보도, 네네. 편리성과 안전성과 편리성을 꾀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신다고요?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못 받기도 하고 또 일상을 막 하다 보면 사실은 건강검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번 2월 27일 날 시장에 찾아가서 차량이 이동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네. 물론 아주 섬세하고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검진기관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은 그래도 일상에서 깊숙이 건강검진을 못 하더라도 어떤 이동형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검진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종합적이고 정말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검진센터나 병원을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시행한 또 틈새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우리 조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도 있던데 이것도 역시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6세까지 아동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보게 되면 네. 약 한 달에 3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손자녀 돌봄 사업입니다. 광주가 최초로 시행했는데요. 네. 이것은 참 인기가 좋아서 자기 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보는 대가로 시에서 30여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매우 인기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이라고 해서 대자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대자보 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선은 지하철 1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 네. 내년이면 2호선이 다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천 상무선이라고 해서 터미널을 지나는 지하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버스형 트램이라고 해서 버스형 트램, BRT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하철과 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버스를 새롭게 영역을 통해서 촘촘히 곳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버스를 새롭게 재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내고 보행, 걸어다니는 길을 더욱더 잘 만들고 자전거 길을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보행길을 만드는 네. 이런 그래서 지하철길, 버스길, 트램길, 걷는길, 자전거길 이런 것들을 잘 인프라 구축을 해서 내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네.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승용차를 억제하고 승용차를 최소화시키고 승용차는 먼 길을 간다거나 시외를 갈 때 가는 것이고 시내를 움직일 때는 대중교통과 걷는 길과 자전거 길을 이용한다. 네. 이런 정책이 대자보 정책입니다. 네. 정말 시민들이 알아두면 쏠쏠한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또 홍보가 또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부터 굉장히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특히나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광주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유치에도 광주시가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려가고 싶은 광주의 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도시입니다. 네.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영남 중심의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호남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아 자동차, 금호타이야, 삼성전자, 엠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한 광주의 큰 기업들입니다. 네.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방금 제가 거명했던 그런 기업들인데 광주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서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을 양 날개로 갖자. 그래서 AI 산업은 지난 5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또 미래차 산업은 기아차나 GGM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산업단지도 새롭게 100만 평 유치했고 미래형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중에 AI 산업은 광주가 지난 5년 동안 AI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덕에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도시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인프라 구축된 AI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서 기업이 오도록 하고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의 상품을 만드는 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업이 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광주에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아는 챗GPT라든가 이런 새로운 AI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정도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걸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초거대 컴퓨팅 센터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걸 지금 9월까지 한 곳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에 도전하기 위해서 광주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첨단 지역에 그 옆에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AI와 미래차 산업을 양 날개로 갖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일 관련해서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광주는 빅그린 산단이 2009년에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이후에 산업단지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네.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오고 싶어도 땅이 없고 부지가 없으니까 유치도 안 되고 투자도 안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6월에 제가 시장이 된 1년 뒤에 102만 평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것이 미래차 산업단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평 가는 빅그린 산단 옆에 100만 평짜리의 산업단지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0만 평 산업단지를 유치한 이후에 그 100만 평 안에는 약 20여만 평의 그린벨트가 속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이 그동안 오랜 숙제였는데 최근에 이 100만 평의 미래차 국가산단에 속해 있는 최근에 100만 평의 미래차 산단의 국가 전략 사업지로 정해지면서 네. 이 20여만 평의 그린벨트는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미래차 국가산단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이곳은 바로 미래 자동차의 부품, 소재, 장비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그냥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미래차의 소재, 장비, 부품을 키우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거라서 네. 우리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강기정 시장 민선 8기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가장 잘한 일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 100만 평 미래차 먹거리 산단을 유치하는 것을 제 1번으로 저는 늘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3곳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건립 절차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우선 복합 쇼핑몰이 이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또 역대 시장이 계속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늘 복합 쇼핑몰 유치하게 나오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늘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광주야말로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지금 복합 쇼핑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구매할, 소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다. 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복합 쇼핑몰이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하나가 지어지면 지금 도시형 인구를 1,30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3천만 명의 도시형 인구로 바뀔 수 있다, 도시가. 그만큼 사람이 온다. 네. 사람이 소비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 쇼핑몰이 오면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남방직, 일신방직에 올해 7월에 착공하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라는 복합 쇼핑몰이 착공이 되면 네. 27년에 완공이 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8만 4천 평의 규모의 약 1조 2천억이 투자된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네. 현재 인허가 사업이 다 끝나서 7월이면
삽을 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순탄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신세계백화점의 이 터미널까지 복합으로 건립이 될 것입니다. 이건 네. 1조 5천억이 투자된 더 큰 사업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늘어나고 현대 광천 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는 복합화 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27년 또는 8년에 완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등산에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약 1조 4천억이 투여된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네. 신세계백화점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신세계 프라버티가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FC가 K리그 시도민 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을 하면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구단의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구단을 좀 도우려면 많은 기업들이 또 광주FC에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주시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 광주FC처럼 시민구단, 시민이 주주가 되어서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이 총 26개 팀 중에 14개 팀이 시민구단입니다. 네. 그리고 12개 팀이 이제 기업팀입니다. 아무래도 기업팀은 그 재정 지원이 좀 더 네. 많고 시민구단은 아무래도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네. 현재 수원FC가 1등입니다. 시에서 160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강원FC가 120억을 지원합니다. 2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현재 10억 넘게 지원해서 3등 세 번째입니다. 네, 네. 그래서 14개 시민구단 중에 우리가 지원액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연봉 줄랴 운영하려 참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러나 광주시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부족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8강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4월 달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강을 치르게 될 건데 네. 시민구단 14개 팀 중에 8강을 올라가는 것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광주FC가 대단한 정말 투지를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감사하고 이런 것은 다 시민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준 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광이 산업이 되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서울역에서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를 좀 많이 찾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는 건가요? 최근에 광주에 돈줄 버스가 떴습니다. 서울에서 광주 양동시장 가서 오뎅도 먹고 돈 쓰자. 그게 돈줄 버스가 떴어요. 네. 또 최근에 소망버스가 떴습니다. 소망버스는 옛날 정경련이 전문가들이 광주의 중소기업들하고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버스입니다. 네. 최근에 돈줄 버스도 뜨고 소망버스도 뜨고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광주FC가 정말 열심히 응원해 준 덕분에 성적이 좋아서 네. 또 광주FC에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5주년 5.18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네. 한강 노벨상 수상을 작년에 했는데 한강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이 올 것입니다. 네. 또 올해는 양궁 선수권 대회도 9월에 열립니다. 네. 또 디자인 비엔날레도 9월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서 다양한 이유로 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광주의 광주 방문의 해를 25일 날 선포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체육부 장관도 오고 코레일 사장도 오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대신 직무대행 하시는 사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도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의 한강 소년이 온다의
소년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코레일 20% 30% 할인 들어갑니다. 네. 또 야구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야구를 1박 2일로 보러 오신 분들은 KTX 30% 할인 들어가고 이곳에서 잠을 자면 숙박료도 할인이 됩니다. 네. 이렇듯 기아 타이거스 야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 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코레일 하일 KTX 할인과 숙소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광주 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곳 광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이런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광주 시민들은 제외인 거죠. 소년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KTX를 안 타고 또 집에서 자고 네. 야구장에 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광주를 방문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은 무거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광주 시민들은 80년 계엄을 다 떠올렸습니다. 네. 다시는 80년 계엄이 이번 12월 3일 계엄처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그렇게 외쳤고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는 계엄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계엄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을 외쳤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한 시민이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과 같은 것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도시 광주 시민들은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KC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광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우승을 하고 우리 광주에서 만든 캐스퍼 전기차가 64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또 아프지만은 계엄 때 계엄을 막아내고 또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갔던 그런 광주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광주에 가고 싶다. 광주에 가서 한강의 흔적도 보고 싶고 계엄을 어떻게 막아냈는가도 보고 싶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를 이루하고 싶고 광주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다. 그래서 광주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방문의 날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광주를 찾는 많은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봉을 들어주시고 또 제주 여객기 참사 때는 함께 아파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님 우리 광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정책들 구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